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범준 법무사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법인 회생 절차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법인 회생 실무를 오랜 기간 동안 해왔고, 그리고 이제 실무를 준비하시는 분이거나 또 진행하시는 분들, 회사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제가 실무 강의를 오랜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법인회생 절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 즉 법인회생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 보전처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보전처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보전처분일 전에 생긴 어떠한 채무에 대해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회생담보권이건 회생채권이건 공익채권이건 조세 등 채권이건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보전처분일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회생 신청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기존에 생긴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한정은 아니고 회생 절차가 끝나는 기간까지, 예를 들어서 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인가되는 때까지 일단은 변제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목적만 가지고도 사실 회생 절차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전부 명령, 그 다음에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이러한 것들, 즉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 집행이 있다면은 포괄적 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중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채무자 회사의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 공장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임의 경매이든 강제 경매이든 이러한 경우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된다면은 강제 집행 절차는 중단이 됩니다. 무한정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포괄적 금지 명령 이후 일반적으로는 폐지 결정이나 인가 결정 때까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가 결정을 받게 된다면은 그 강제 집행은 실효가 되어서요, 취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굉장히 채권자들에게는 불이익하지만은 채무자 회사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은행에 예금이 있는데 그게 압류되어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도 압류를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추심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중단만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익이 있는데, 은행에 예금이 압류되어 있다거나 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단되는 것만으로는 채무자 회사가 어떠하게 큰 이익을 볼 수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러한 경우에 채무자 회사에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 강제 집행 절차를 취소까지 시켜줍니다.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을 취소시켜 주고요. 그로 인해서 채무자 회사가 은행에 있는 예금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거를 운용자금 등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사는 이제 이러한 강제 집행을 중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를 해서 유용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또 장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변경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채권자의 일부 채권을 출자 전환을 하거나 면제를 함으로써 채무자는 채무 일부를 탕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이제 인가되는 회사들을 본다면은 회생 채권의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 뭐 변제율이 뭐 30%에서 50% 정도 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 케이스에 속하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변제율이 뭐 회생 채권을 100% 변제할 수도 있고 변제율이 뭐 10%나 20% 정도 이렇게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채권자의 권리를 유예시키거나 변경을 통해서 채무자 회사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제를 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 등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회생 채권도 그렇고요. 회생 담보권도 일부 권리를 유예시키고 감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궁극의 목적이 회생 계획을 인가를 받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장점으로는 이제 형사적인 어떤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수표를 발행하는 회사인 경우라면은 채무자 회사가 보전 처분을 받은 이후에 수표가 부도났다, 뭐 만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법에서 보전 처분 이후에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률적인 효과로 인해서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채권자로부터 뭐 사기죄 등으로 이제 처벌을 받을 때 채무자가 회생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은 약간은 이제 양형면이나 또는 뭐 이제 그 범죄의 성립면에 있어서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감경이 되거나 면하거나 될 수 있는 약간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가를 받고 권리를 유예받고 면제받고 이렇게 해서 다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